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거주하고 있는 행복한 복구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요즘에 복구하러 코로나19 사태에도 복구하러 많이들 오시는데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지금 복구하는 게 포렌식 복구냐 아니면은 일반 복구냐, 항상 이거를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포렌식을 어떤 뜻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잘 복구되는 게 포렌식 복구 아니냐라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잘못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검색하다 보면 다 포렌식 하고, 또 어떤 업체들은 포렌식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포렌식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더 복구를 잘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포렌식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 복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왜 포렌식 복구라고 하는 업체를 안 찾아가고 저희를 찾아왔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고 모든 가정들을 오픈하고, 그리고 어떤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빙성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고객님이 해석한 대로라면 포렌식을 찾아가셨어야 됐다고 라고 이제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과 복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과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그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디지털 포렌식과 복구, 그러니까 데이터 복구죠.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렌식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복구 더 잘 되는 게 디지털 포렌식인 건지, 디지털 포렌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 데이터 복구는 어떤 게 데이터 복구냐 라는 데이터 복구의 정의, 그 다음에 그 포렌식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포렌식 프로그램들이 수사기관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일반적인 복구업체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이 달라요. 왜냐면 수사기관에 납품하는 프로그램들은 수사기관에만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복구업체들은 그냥 흔히들 그 프로그램 개발사들이 만들어서 일반인 업체를 상대로 이렇게 판매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고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포렌식 복구와 데이터 복구가 복구되는 결과가 다르냐, 포렌식 복구가 무조건 복구가 더 잘 되는 것이냐, 데이터 복구가 더 복구가 안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고객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그냥 복구라고 하던 업체들이 다 포렌식 복구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들 포렌식이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포렌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두산백과에 있는 정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디지털적인 법과학의 한 분야로 컴퓨터와 디지털 기록 매체에 남겨진 법적 증거에 관한 것 등을 다루는 것으로 컴퓨터 법과학이라고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거는 그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기관에서 원래 사용했던 말이에요. 처음 시작했던 말이죠. 예전에는 어떤 증거라는 거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증언, 아니면은 어떤 물리적인 증거자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컴퓨터에 그 자료들이 있는 거죠.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증거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떤 그 디지털 과학수사 기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과학수사 기법. 그래서 포렌식이라는 정의는 과학수사 기법이라고 해요. 과학수사. 그래서
그 과학 수사라는 목적, 그 디지털 기기가 생겨나면서 그 기기에 대해서 과학 수사 기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 예,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말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디지털 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대적 기술 및 장비와 과학적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는 과학수사의 한 분야로, 과학수사는 원래 주로 법의학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디지털 포렌식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전에는 뭐 살인을 나면 시체를 뭐 어떤 의학적으로 접근하고 칼을 어떻게 찔러야 피가 어떻게 튀고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어떤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디지털 기기가 생겨난 이후로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수사가. 아까처럼 디지털 외적인 부분에서 디지털적인 걸로 확장되었다. 이게 중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컴퓨터 관련 법이 만들어지며 처음 도입되었다.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스토킹 등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1990년대에 이르러 법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별로 디지털 포렌식 표준이 수립되었고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정책 수립 및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안티 포렌식 기법과 고급 은닉 기술들이 사용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분석 대상 디지털 기기가 매우 다양해지고 관련 법제도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적용 범위가 제한되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 하면 어떤 뭐 복구가 더 많이 된다, 안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증거로서의 쓸 수 있는 자료를 복구하는 것, 그리고 그 복구된 그 증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을 보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이제 분야인데요. 뭐 디스크 포렌식, 라이브 포렌식은 뭐 활성 데이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휘발성 데이터 같은 거, 그리고 네트워크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그 포렌식이라고 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여기 이제 모바일 포렌식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크 포렌식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내용을 보시면 이래서 수사기관이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이 있어요. 증거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합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는가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녹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불법 녹음 뭐 이런 게 안 되는 경우 있죠. 거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복구했는데 본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을 훔쳐서 복구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정당한 절차가 아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무결성, 증거가 수집, 이송, 분석, 제출 과정에서 위변조되지 않았는가. 왜냐면은 그 디지털 증거라는 게 그
어떤 하드, 이번에 뭐 조국 사건에서 보다시피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집이 되고 제대로 수사기관으로 오고, 그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장비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 제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위변조가 없었냐, 이런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연계 보관성, 각 단계에서 증거가 명확히 관리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증거를 누군가가 뭐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잘못된 증거를 뭐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 뭐 하여튼 여러가지 이런 연계 보관성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보관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속성, 디지털 포렌식의 전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그 뭐 폰이 있든 뭐가 있든 최대한 빠르게 복구가 돼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였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폰 같은 복구를 할 때는 그 사용을 멈추는 거를 원래는 기본으로 해요. 복구를 할 때도 그렇고, 복구를 하고 나서도 만약에 법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사용하면 덮어 씌우기가 된다거나, 어떤 트림 기능에 의해서 뭐 삭제된 영역에 있던 데이터들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현, 같은 조건과 상황하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구를 했는데 복구 업체에서 복구를 했어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복구를 했어요. 이 복구 데이터 결과가 같은가라는 거예요. 복구업체에서 복구했던 결과가 수사기관에서 복구한 거와 같은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가. 그래서 이런 거는 대부분 아까 전에 이제 두 가지의 이제 포인트로서 보는데, 하나는 폰을 메모리 덤프라고 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폰을 복구를 할 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복구를 하고 그 상태 그대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복구하더라도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물론 복구 프로그램의 어떤 분석력이나 어떤 찾아내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복구 결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둘 다 그 증거의 그 복구된 증거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증거 수집, 그 다음에 증거 포장 이송, 그 다음에 조사 분석, 그 다음에 정밀 검토, 그 다음 보고서 작성입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다 경찰의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맞죠? 경찰의 입장에서. 복구업체에서 있는 거는 오직 저거밖에 없어요. 조사 분석이랑 정밀 검토랑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증거감정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작성하는 이 세 가지는 복구업체에서 할 수 있지만, 뭐 사전 준비나 증거 수집이나 증거 포장 이송은 뭐 고객님이 하시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복구할 폰을 가지고 오는 그 모든 과정이 고객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은 다르겠죠. 범죄자나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수집하는 그 과정이 있고요. 수집하기 전에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 핸드폰을 수집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영장을 해가지고 가서 수집할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경로로 수집할 것인가. 어떤 이런 사전 준비라는 과정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어떤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증거를 수집했을 때 그 수집된 증거들을 수사기관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이송할 것인가 라는 이 6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뭐 일반 복구업체에서는 이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가지 단계밖에 없는 거죠. 온 폰을 가지고, 고객님이 가지고 온 폰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의뢰한 폰을 가지고 분석하고 정밀 검토하고 증거감정서 작성하고, 요 단계만 복구업체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수사기관에 맞춰져 있는 단어고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 필요한 기술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수집이겠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 수집 기술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미징 기술.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유저 권한으로 나와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고 권한이라는 걸로 접근을 해가지고 폰 안에 있는 모든 섹터나 모든 데이터들을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그 디스크 파일로 만들어내요. 이미지 파일로. 그걸 이미징 기술이라고 하죠. 하드 디스크도 똑같아요. 하드도 하드 카피 기술을 이제 이용하는데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 디스크와 아니면 스마트폰과 그 이미지 만들어내진 그 메모리 덤프나 덤프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 파일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 그 다음 네트워크 정보 수집, 메모리 기반 장치 복제 기술, 휘발성 데이터 수집, 뭐 하드디스크 복구, 메모리 복구, 삭제된 파일 복구, 암호 통신 내용 해독 등 다 증거 수집에 이게 맞춰져 있어요. 포렌식은, 디지털 포렌식은. 그리고 이제 증거 분석 기술은 로그 및 레지스트리 분석, 영상 정보 분석, 데이터 마이닝, 네트워크 시각화, 저장 매체 사용 흔적 분석 기술 등 뭐 이런 그 증거로서 온 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라는 포커스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흔히 요즘에 말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포렌식은 스마트폰, 아이폰에 맞춰져 있어요. 스마트폰, 아이폰.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서는 얼마나 삭제된 데이터 중에서 증거로서 필요한, 증거로서 적합한 데이터를 복구하느냐, 요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통화 기록이나 문자처럼 데이터베이스화 된 파일들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잘 그 삭제된 영역을 복구를 해서 증거로서의 적합한 데이터를 복구하느냐 라는 데 포커스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저희한테 뭐 문자, 통화 기록, 뭐 카톡 복구를 하러 와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복구하는 프로그램이 포렌식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묻죠. 포렌식 프로그램이에요. 당연히. 포렌식 프로그램은 요즘엔 다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복구를 해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일반 복구를 해도 포렌식 복구를 해도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라는 게 결론이겠죠. 데이터 복구, 이제 포렌식 복구와 아까 포렌식 복구라는 디지털 포렌식이나 포렌식 복구라는 말을 쓰고 데이터 복구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복구의 정의예요. 데이터 리커버리라고 하죠. 그래서 두산백과 정의를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의 오류나 고장 때문에 변형 또는 소멸된 자료의 내역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현재 복구하는 거와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개념의 차이가 좀 더 작은 내용을 정의를 한 거죠. 원래는 현재에서는 더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정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실질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혹은 하드웨어적으로 뭐 실수로 삭제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뭐 고장 나거나 오류가 난 것의 원인으로 소멸된 자료들을 원래 상태 혹은 다른 형태로 되살리거나 다시 찾아내는 작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상태로 되살리느냐 다른 형태로 되살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스마트폰에서는. 그거는 이제 이따 복원이란 개념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데 계속 설명해 볼게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삭제된 데이터들을 찾아서 되살리는 것이고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수리 아니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메모리나 뭐 AP 등을 추출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원래 데이터를 찾아서 되살리는 것을 말해요. 고장난 거니까. 잠시만요. 유나야. 천안 대표님 좀 늦게 온대. 그래서 천안 대표님 오면은 처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먼저 자야 될 것 같아. 싫어. 왜?
몇 시에 온다는데? 한 12시 한 50분에 온대. 12시. 그러니까 먼저 자, 유나야. 싫어. 싫어. 1시간이면. 근데 이거 처리해야지. 오늘 맡기신 고객님 거라. 그러면 한 번 더 지나야 돼? 어? 그러니까 한 바퀴 더 지나야 돼? 뭐 1시나 2시 사이 가겠지. 아빠 이거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서 끊어야 돼. 싫어. 싫어. 안녕. 안 끊어. 안녕. 안 끊어. 빨리 끊어. 아빠 이거 마주 찍어야 돼. 안녕. 싫어. 안녕. 싫어. 끊는다. 안 돼. 아빠 이거 해야 돼. 안녕.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밤 12시인데 저희 딸이 언제 오냐고 빨리 와서 놀자고 아까 저녁 먹고 실컷 놀다가 나왔는데 그래도 또 놀자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거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 중간에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가 그대로 있어요. 지워진 게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드웨어를 수리해서 살리거나 그 뭐 플래터든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원하는 데이터를 100%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삭제된 거기 때문에 100%가 나올 수도 있고 100%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흔히 이제 오해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복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원은 아까 그 복구에서 말했죠. 원래 형태 혹은 다른 형태로 되살린다고. 그러니까 복원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 상태. 그리고 복구는 원래 상태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되살리는 게 요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자 복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문자 복구를 하면 아이폰도 그렇고 엑셀 파일로 복구가 돼요. 엑셀 파일. 그러니까 폰에 예전에 지워지기 전 상태로 폰이 똑같이 문자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워진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복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복구가 된 거죠. 복원은 말 그대로 원래 있던 문자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데이터가 아니라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데이터 그 백업을 하고 복원을 하면 원래 있던 폰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복원이에요. 복구는 폰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해서 다른 형태로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엑셀처럼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렌식과 복구 무엇이 다른가? 아까 고객님이 말한 것처럼 포렌식 더 복구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포렌식 복구랑 데이터 복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떨 때 써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포렌식 복구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처럼 법적 문제와 관련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복구면 포렌식 복구라고 해요. 아까처럼 과학수사, 어떤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포렌식 복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처럼 데이터 복구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맞죠? 근데 복구된 자료가 증거로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해시값이라든가 아까처럼 뭐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포렌식 복구가 되는 거예요. 포렌식 복구가. 네. 그래서 포렌식 복구로 이제 많이 하는 복구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카톡. 왜냐면 카톡으로 법적 문제를 많이 이제 증거 자료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문자. 네. 그리고 통화 기록. 그리고 가끔 사진도 있어요. 사진. 예를 들어서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은 사진인데 뭐 너는 보냈니 나는 안 받았니 뭐 이런 거죠. 그럼 보낸 사람이 맞느냐 안 받았는 사람이 맞느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 찾아내는 거죠. 예, 이런 거를 그 포렌식 복구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포렌식 복구는 증거감정서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구에서 찾아낸 증거를 우리 같은 그 복구를 했던 업체들이 증거감정서를 같이 만들어줘서 법원이나 이런 데 냈을 때 본인이 어떤 어떤 변형, 아까처럼 위변조를 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증거로서의 객관성을 띄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로서의 명확성을 띄게 하기 위해서 증거감정서를 발행하는 과정까지 가는 게 포렌식 복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복구는 증거감정서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법적 문제와 관련된 증거 수집 목적이 아니라 실수 혹은 오류, 아까처럼 또는 고장 등으로 소멸된 데이터를 찾기 위한 복구예요.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데이터 복구예요. 왜냐? 지워진 거를 그냥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까지가 마무리되는 거니까요. 법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워진 걸 찾아주는 과정. 네. 그래서 데이터 복구도 똑같이 사진, 카톡, 문자들이 다 데이터 복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증거로서 쓰이지는 않지만 내가 실수로 지워가지고 그 지워진 거를 나는 갖고 있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뭔지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그냥 데이터 복구예요. 포렌식 복구가 아니라. 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이해될 게, 데이터 복구랑 포렌식 복구랑 어떤 업체들 보면 비용 차이가 있어요. 포렌식 복구가 훨씬 비싸죠. 과연 그 복구하는 툴이 다를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 포커스예요. 예, 실제 만약에 복구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그러면 가격이 다를 수 있겠죠. 포렌식 복구가 더 비쌀 수 있어요. 왜냐면 포렌식 복구 프로그램이 일반 복구 프로그램보다 비용이 더 비싼 게 맞으니까. 하지만 저희처럼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포렌식 복구도 하고 데이터 복구도 한다면 가격은 같아야 맞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포렌식 복구랑 데이터 복구랑 가격이 같아요. 같은 프로그램으로 또 동일한 작업을 하니까. 단 아까처럼 어떤 증거로서 필요자를 수집하는 과정은 있겠죠. 네, 그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프로그램들이 다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따로 저희 같은 업체들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가격인 거죠. 근데 업체들 중에 그거를 분리한 업체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업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프로그램이면 가격은 다를 수 있다, 그거는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렌식 프로그램이 수사기관이랑 복구업체가 이제 아까 포렌식 수사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라는 궁금증이 이제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대화들을 보면 포렌식 개발업체는 이제 두 가지를 개발을 해요. 하나는 수사기관용, 하나는 일반 업체용. 그리고 또 어떤 업체들은 수사기관용만 개발도 해요.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는 대표적으로 한 3곳 정도가 있고요. 해외도 한 3 프로그램 정도가 있어요. 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수사기관에 납품하는 프로그램 단가는 한 최소 4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비싼 건 1억 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일반 업체에 납품을 하지 않아요. 오직 수사기관에만 납품하게 돼 있어요. 조건이. 네. 그래서 일반 업체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납품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복구업체랑 수사기관의 복구 프로그램은, 포렌식 프로그램은 다르다. 가격 자체가 다르고 만들어지는 목적 자체가 다르고 제공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구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복구업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복구업체들도 있고요. 해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가격은 최대 2천만원, 그러니까 2천만원을 넘는 프로그램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기관과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무조건 수사기관에서 복구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포렌식의 목적과 복구의 목적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복구 프로그램은 포렌식도 포렌식이지만 복구를 더 잘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죠. 더 많은 것을 복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렌식 복구와 일반 데이터 복구가 결과가 다른가 라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결과는 비슷해요. 아까 말했죠. 저희 같은 경우에 포렌식 복구랑 데이터 복구를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용한다고 결과가 같아요. 물론 이제 사진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복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따로 있어요. 포렌식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진만 복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어요. 네,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포렌식 복구나 데이터 복구나 이 화면을 보면 복구라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 어떤 목적성과 어떤 결과물을 추구하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포렌식 복구는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복구하여 수집하는 것으로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는 복구가 되어도 의미가 없기에 증거 수집 가능성이 성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복구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구를 진행을 할 때 열람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복구를 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무조건 찾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복구를 하더라도 고객님이 원하는 뭐 증거든 아니면 찾는 소멸된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고객님한테 먼저 확인시켜 드려요. 열람을, 데이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이 그 데이터를 보시고 아,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라고 하면 데이터를 찾는 거죠. 그러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삭제된 게 아무리 많이 나와도 고객님이 원하는 그 한 줄, 그 한 문장이 없어요. 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실패해요. 증거가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포렌식 복구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복구가 되고 그게 고객님이 원하는 게 있으면 성공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고객님이 필요가 없는 복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데이터 복구는 이거랑은 좀 달라요. 뭐냐면 무조건 삭제되거나 소멸된 데이터를 많이 복구하는 걸 목표로 해요. 아까처럼 실수로 지워졌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실수로 지워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장을 지웠어요. 네, 복구를 했어요. 그러면 100장이 나오면은 답인 거지만 만약에 90장 아니면 뭐 70장, 50장, 10장이 나와요. 10장이면 당연히 안 찾겠죠. 물론 이제 찾을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포렌식처럼 아, 내가 원하는 게 딱 여기 있다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 자기가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찾고 싶고 적으면 적을수록 찾고 싶지 않겠죠. 예, 그래서 고객님이 중요시하는 데이터의 복구 유무가 성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양이 더 비중이 높겠죠. 얼마나 더 많은 양을 복구하였느냐 라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복구는 뭐 아까처럼 증거라는 어떤 질적인 측면이라면 데이터 복구는 어떤 양, 내가 뭐 실수를 한 거 사진 중에 몇 장이 복구되었느냐, 몇 프로가 복구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포렌식 복구는 복구가 되었는데 그 안에 증거로서 쓸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누가 더 많이 복구됐냐라기보다는 복구의 목적성과 거기에 맞는 복구가 이루어졌느냐 라는 차이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왜 모든 업체들이 포렌식이라고 이렇게 막 이름을 바꾸고 포렌식이라고 막 광고를 하고 하느냐라는 측면이에요. 이 측면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고객님들께서 포렌식이라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대부분 없으시기에 포렌식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화살표 있죠? 화살표 여기. 그러니까 데이터 복구보다 포렌식 복구가 더 많이 복구하고 포렌식 복구보다 디지털 포렌식이 더 많이 복구하는 것처럼 고객님들이 알고 있어요. 네, 오셔서 대화를 하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하지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복구의 목적에 의해서 이 단어들이 달라지는 거지 누가 더 많이 복구되었냐라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한 복구는 포렌식 복구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한 포렌식 복구 이런 명칭을 쓰지 않아요. 그냥 행복한 복구라고 합니다. 복구. 왜냐? 그 복구에는 데이터 복구도 있고 포렌식 복구도 있으니까 같이 포함되고 있으니까. 포렌식 복구는 증거 수집을 위한 거기 때문에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구는 사실은 포렌식 복구에 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의미 자체로 본다면. 예.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과 복구 무엇이 다른가? 요약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증거 수집을 위한 복구는 디지털 포렌식 복구라고 하고 일반 삭제된 아니면 고장나서 고장이나 오류로 발생해서 소멸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을 데이터 복구라고 한다. 누가 더 많이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복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그리고 사실 디지털 포렌식 복구의 원칙과 과정과 모든 것은 수사기관에 맞춰져 있다 라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처음 시작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과정들이 모든 수사기관에 맞춰져 있고 일반 업체에서는 그 전 과정이 아니라 일부 과정만을 하고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오셔서 그 고객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유튜브 하는 걸 보고 꼭 설명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어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예,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영상을 보셨던 고객님들은 아마 차이를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혼동을 하지 마시고, 예, 포렌식이라 해서 비싼 거는 뭐 나름 뭐 복구 프로그램이 진짜 좋은 거면 비쌀 수도 있겠지만 일반 복구랑 포렌식 복구는 저희 행복한 복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포렌식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그리고 데이터 복구를 할 때는 그 이외의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들을 또 이용한다. 예,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복구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도 복구하러 오셔서 찾아가시고 어제도 찾아가시고 요즘에 많이 바쁜데요. 이 늦은 시간 12시 넘어서 지금 딸이 안 온다고 막 전화도 하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디지털 포렌식과 데이터 복구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동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거주하고 있는 행복한 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